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브로니 웨어 지음, 유윤한 옮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입니다. 작가인 브로니 웨어는 호주 출신의 작가 겸 가수인데요. 수년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 생활을 한 저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이 하고 싶어졌으며 낯선 곳으로 떠나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이에 저자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후회를 지켜보며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남긴 교훈을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주제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키며 2012년 최고 인기 블로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자는 그동안 쌓아온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구성은 역자의 프롤로그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내용과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본문 중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찾아 나설 용기가 없었다.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레이스는 세상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양육했고 지금은 10대에 이른 손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불행이라면 평생 남편이 집안의 독재자처럼 굴었다는 사실이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요양원에 들어갔다. 모든 식구들, 특히 그레이스는 비로소 안도와 평화를 맛보게 되었다. 그레이스가 결혼 생활 내내 꿈꾼 것은 남편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보는 것이었다. 독재자의 횡포에 억눌린 삶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레이스는 80대가 되었지만 나이에 비해 여전히 건강했다.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갈 때도 그녀는 여전히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자유로운 삶을 좀 즐기려는데 질병이 그레이스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이미 병이 말기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았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녀가 이런 병에 걸린 가장 큰 원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평생 집안에서 줄담배를 피웠는데 이런 습관은 본인의 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레이스의 병세는 무섭게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진단을 받고 1달도 안 되어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보행 보조기를 쓰면 화장실까지는 절뚝거리며 갈 수 있었다. 그레이스는 살면서 꿈꾸어왔던 것들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처지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비통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남편이 날 지배하게 내버려 두었을까? 왜 난 그런 상황을 거부할 만큼 강하지 못했을까? 그레이스는 생각나면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녀는 용기가 없었던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레이스의 자녀들도 고단한 엄마의 삶을 이해했고 진심으로 그녀를 측은하게 생각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브로니, 누군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방해하게 둔 적 없지? 제발 그러지 않겠다고 죽어가는 이 노인에게 약속해. 그레이스가 말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 뒤에 다행히도
우리 엄마가 늘 독립적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었던 일화를 몇 가지 들려주었다. 지금 날 봐. 이제 살만한데 죽어가. 내가 이런 자유와 독립의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당신이 보기에도 너무 늦었지? 나는 그 상황을 비극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었다. 이후에도 그녀의 삶만 생각하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그레이스의 침실에는 추억이 서려 있는 감상적인 장식품들과 가족 사진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처음 몇 주 동안 우리는 그 방에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몸은 너무 빠르게 쇠약해져 갔다. 그레이스는 결혼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배울 수 있다면 결혼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아름다운 결합이라고 했다. 그녀가 반대하는 것은 그녀 세대가 믿었던 결혼에 대한 신조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꽉 막힌 믿음은 그녀의 삶을 어둠 속에 가둬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은 다 포기하고 결혼 생활을 지켰다. 오로지 남들 보기에 번듯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남편에게 인생을 다 바쳤다. 이제 곧 죽을 처지가 되자 그레이스는 더 이상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너무 비통할 뿐이었다. 그레이스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대로 살면서 체면을 중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것은 늘 자기 자신이었고 그 모두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다며 그레이스는 계속 비통해했다. 그레이스가 내게 쏟아놓은 말들은 비통, 절망, 좌절로 가득 찼다. 모두 내가 그동안 만났던 다른 환자들에게서도 한 번쯤 들은 이야기였다. 내가 그들의 침대 옆에 앉아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며 얻은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이것은 많은 말기 환자들이 품고 있던 후회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었다. 게다가 모두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야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좌절도 컸다. 그레이스와 침대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난 아주 대단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지는 않아. 난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레이스는 내가 만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정말 그 누구도 해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천성상 그녀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했어. 그걸 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레이스가 자신의 소망을 존중할 만큼 충분히 용감했더라면 모두에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젖은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모두에게 훨씬 좋았을 거야.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모두에게 훨씬 좋았을 거야.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평화로운 오후의 분위기에 젖어 존이 말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로니.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발코니에서 존 옆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으며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계속했다. 나는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 난 외롭게 죽어가고 있어요. 최악은 은퇴한 후 줄곧 외롭게 지냈다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존이 들려주는 지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존과 마가렛은 슬라의 자녀가 5명 있었다. 그들 중 4명은 모두 결혼해 부모가 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30대 초반에 죽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자 마가렛은 존에게 은퇴하라고 권했다. 둘은 모두 건강했고 은퇴 생활을 즐겁게 유지할 만큼 충분한 돈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마가렛은 자녀들이 떠나고 텅 빈 집을 줄이면 돈을 더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은퇴하기 전 15년 동안 이런 식의 말싸움은 계속되었다. 마가렛은 외로웠다. 자녀나 일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다시 발견하고 싶어 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여행 안내 책자들을 탐독하며 이런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존도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가렛이 제안하는 장소마다 조만간 한번 가보자며 동의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일이 그에게 주는 지위도 즐겼다. 그는 일 자체를 특별히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서 존경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았다. 그리고 거래나 교섭을 성사시킬 때 얻는 희열에 중독되어 있었다. 어느 저녁 마가렛은 눈물을 흘리며 은퇴하라고 그에게 사정했다. 그는 아내가 동반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극도로 외롭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자신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노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훌륭한 아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편이 은퇴하기만을 기다려왔다.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여전히 처음 봤던 날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인정하기 싫은 이유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그는 은퇴하겠다고 했다. 마가렛은 깡충 뛰며 그를 껴안았다. 그녀의 눈물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1년만 더 라고 덧붙인 순간부터 사라졌다. 당시에 회사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거래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은퇴하는 것을 15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다. 어쩌면 1년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양보하며 그것에 동의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존은 당시 자신의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진행 중이던 거래를 성사시켜야만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내게 말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몇 년 동안 이 시간만을 꿈꾸어왔다. 이제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 했다. 정기적으로 여행사에 전화해 실질적인 계획을 짰다. 날마다 그가 이곳저곳 볼일을 보고 귀가할 때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곤 했다. 그리고 한때 전 가족들이 모여 앉았던 식탁에 달랑 둘이 앉아 밥을 먹으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들려주곤 했다. 비록 마가렛이 늘 좀 더 빨리 은퇴하라고 하면 1년만 더 기다리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존 또한 이제 은퇴에 관한 생각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가 1년 후 은퇴하겠다고 한 후 4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이제 8개월만 참으면 꿈을 이루게 된 상황에서 마가렛은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의 메스꺼움 정도야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일주일이 지나도 가라앉질 않았다. 내일 병원에 예약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자 그녀가 말했다. 이미 밤은 어두워졌다. 뭐 별일 있겠어요? 마가렛은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은 그녀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마가렛이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휘둘리면서 미래를 계획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모두 앞날의 행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간혹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오늘의 삶밖에 없을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살기도 한다. 나는 존이 느끼는 깊은 후회에 충분히 공감했다. 이 세상엔 존만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무슨 잘못인가? 일을 사랑한 것에 대해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나 역시 돌보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엔 더없이 슬프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내 일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일을 즐길 수 있었을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 내가 일을 너무 좋아하긴 했어.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도 좋아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게 무슨 소용이요. 정말로 내가 삶을 헤쳐갈 수 있게 해준 것들에는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소. 마가렛과 나의 가족, 내 사랑 마가렛. 아내는 내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지만 그녀를 위해 내가 한 건 거의 없소. 그녀는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했지. 우리는 충분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소. 마가렛은 존이 은퇴하기로 예정한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물론 존은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 존의 은퇴 생활은 죄책감과 외로움의 싸움이었다. 심지어 그가 표현하듯이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단계에 도달한 지금도 마가렛과 웃고 여행하며 지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위를 잃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소. 맞아, 겁에 질렸던 거지. 어떤 면에서 내 지위가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했지. 물론 이제 죽게 되니까 인생에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과분하다는 것을 알겠어. 우리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물질적인 세상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지 않소? 존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슬픔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신이 아닌 자기 마음에 비친 자신의 참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문제는 업적과 소유물을 통해 알려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그러니 그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균형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안 그렇소? 그러니 내가 만약 당신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이거요.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을 후회할 인생을 살지는 말라는 거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마가렛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알았지. 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소. 왜 이런 걸 죽을 때가 돼서야 이해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소. 그는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것에 전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요. 하지만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지. 그들 사이에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도록 조용히 들었다. 나는 내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요. 물론 내 가족과 직원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그랬지. 그건 정말 멋진 일이네요. 그런데 왜 후회하세요? 그는 호주에 와서 사는 동안 거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더욱 후회되는 것은 가족들에게 그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내 감정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일만 했고 가족들과 늘 거리를 두었지. 가족들과 좀 더 가깝게 지냈어야 했는데 그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요제프는 최근 몇 년까지도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에 대해 잘 몰랐다고 했다. 그러니 가족들이 그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요제프는 자녀들과 따뜻한 애정을 나누며 추억을 쌓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던 단 한 가지의 본보기는 어떻게 돈을 벌고 소중히 다루는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한숨 쉬며 말했다. 내가 이유를 되려고 노력했다. 선생님이 의도했던 대로 되었잖아요. 가족들을 부양해서 안락하게 살도록 해주었잖아요.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모르잖아. 그들은 나를 몰라. 나는 그를 다정하게 쳐다봤다. 그리고 나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우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감정에 충실하면 죄책감은 없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주드가 강조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 중 아무도 너무 늦은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해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솔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당신이 바라던 대로 반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말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주드는 남아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떠나가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있다. 만약 남겨진 사람들도 그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용기를 발휘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지 못했던 말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도 모른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솔직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전이나 다른 사람이 죽은 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돼요. 주드가 말했다. 감정을 표현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를 때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상황은 더 좋아져요. 자존심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솔직히 지금 나를 봐요. 볼일 보고 난 후 뒤처리도 혼자 못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나약해도 돼요. 이것은 다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거든요.
주드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또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 온 제한을 벗어던지고 어린아이 시절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된다. 또 누군가가 그런 용기를 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주드의 말대로 죄책감은 독이다. 감정 표현은 행복한 인생에 있어 필수 조건이다. 4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나는 무엇보다 친구들이 그리워요. 몇몇은 죽었어요. 몇몇은 나와 같은 처지고요. 몇몇은 연락이 끊겼어요. 요즘은 그 애들과 연락이 끊기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당신은 친구들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상상하죠. 하지만 인생은 흘러가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역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5번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이혼녀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니?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게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세요. 멋지고 아름다우시잖아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세요.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시고 행복해지기로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로즈마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도 과거에 그런 방해를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족의 편견이나 그들이 신경 쓰는 평판은 그녀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갈 뿐이라고 말해주었다. 물론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에만 행복을 빼앗아간다고 강조했다. 비록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로즈메리는 자신이 행복해지도록 조금씩 허락했다. 어느 이른 저녁에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말했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어야 했어. 나는 그동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나는 내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이제야 알겠어. 오늘 아침 당신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속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행복은 정말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야. 그렇지 않니? 우리는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편견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 자신은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해. 오, 세상에. 내가 왜 진작 그걸 몰랐을까? 시간 낭비였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브로니. 나 자신의 이런 밝은 면 말이야. 오, 내가 그동안 너무 폭군이었지. 그녀는 우리가 함께 지낸 처음 몇 주를 다시 생각하면서 웃었다. 물론 우리 사이에 항상 웃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슬프고 예민한 시간을 같이 겪으며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같이 울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로즈메리는 인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은 행복을 경험했다. 행복할 때 짓던 그녀의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다. 살다 보면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못하듯이 후회도 죄 짓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일지 모른다. 이 책을 통해 후회할 것들을 피하며 사는 길을 깨닫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저자 브로니 웨어처럼 후회하는 자신을 용납하고 어쩔 수 없는 진실 앞에선 겸손히 굴복하며 성장하는 길을 배운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후회는 스스로에 대한 용서를 통해 진정 빛난다고 믿는 옴기니로부터. 이상 본문과 프롤로그 내용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남긴 교훈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사는 삶,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후회를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이라는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럼 어제보다 한 뼘 더 행복한 오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